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채권 시장 동향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미국 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에 한 차례 이제 제동을 걸었고요. 그간 관세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후퇴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경기 둔화 우려는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온 시점을 좀 보면은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날인데요. 일단은 그때 이후로 관세율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일단은 최종적인 판결은 봐야겠지만 일단 무역 법원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바퀴다라고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백악관은 일단 항소를 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 관세율은 계속 부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무역 법원의 이 위법이라는 판결로 인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협상력은 더 높아졌다. 바꿔서 말하면은 협상을 먼저 그리고 빠르게 결론을 내야 되는 쪽은 미국이다라고 보시면은 확실히 현재 부과가 되고 있는 관세율, 그러니까 중국 30%, 중국을 제외한 10%보다는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기의 둔화 압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미국이 오히려 관세 궁지에 몰려 있다는 점, 시간이 없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재정 적자 우려가 지금 시장에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미국의 재정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로 평가를 하십니까? 네, 좋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1.8조 달러입니다. 네. 이 1.8조 달러가 우리나라 이제 GDP보다 약간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매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감세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의회, 그러니까 하원에서까지 지금 감세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 표결 그리고 상원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사인을 통하면은 감세안이 최종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감세안을 추가로 이제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은 미국 재정 적자 이미 1.8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는 추가로 2.2조 달러가 더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디스, 피치 그리고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다 박탈을 시켜버렸는데 이 박탈시킨 이유가 미국의 방만한 재정 적자 현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커지고 있는 정부 부채 규모인데요. 지금 이번 감세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 정부의 적자는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정부 부채는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그리고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도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관세를 걷어서 감세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관세 부과에 어쨌든 지금 한 차례 제동이 걸렸고 이 세수가 줄어든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는 더 커진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감세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일단은 상원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노예지 나오겠지만은 결국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 재정 적자 감세를 통해서 커지는 재정 적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새로운 수입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키겠다라는 게 원래 트럼프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무역 법원에서 관세에 대해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 바뀌다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관세 수입 부분은 사실은 좀 얻기가 세수입으로 좀 새로 활용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감세에 대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관세로 보존하겠다라는 이 전략은 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법원의 판결로 관세 전략에도 수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긴 하고요. 관세와 이런 재정 관련 이슈로 미국채 이제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국채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컸는데요. 국채 시장 전망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연초 이후에 이제 미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미국채 금리로 봤을 때는 좀 하락할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은 재정 적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부 부채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감세안 통과
될 때부터 해가지고 시장 상당 부분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을 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부분은 진행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게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관세로 인해서 줄 수 있는 물가의 상승 압력도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연준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물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강한 경기 펀더멘탈로 인해서 금리 동결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기존보다 관세율이 약화가 됨에 따라서 기존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밤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흔들리는 모습들, 약한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은 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성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지난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이 트럼프 2기 취임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만남을 갖기도 했는데요.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네. 지금 파월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만났습니다. 사실 향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SNS라든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빠르게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다만 이 파월의 스탠스를 좀 봐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파월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독립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통화 정책의 추가 인하 시점보다는 오히려 독립성을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겠지만은 연준은 이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연준이 더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해서 인하를 했다라는 시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더 오히려 데이터가 꺾이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고요. 예상대로 금리 인하했습니다. 엊그제 나오셨을 때도 인하 예상을 해주셨었는데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배경 뭐라고 보셨습니까? 네, 결국에는 성장 둔화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인하는 사실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고요. 결국에는 성장률 전망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지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수정 전망을 할 때 1.5% 전망을 했는데 이게 1%를 하회하느냐, 그럼 하회를 하면 어디까지 하회를 하느냐가 중요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0.8%까지 성장 전망치가 내려갔습니다. 거의 이제 반 정도 수준까지 성장이 전망치가 내려갔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이 이거에 대응해서 경기에 대응해서 인하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고 예정돼 있던 금리 인하였던 만큼 통방문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에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가장 좀 주목해서 보신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불확실성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라든가 한국은행을 포함한 모든 중앙은행들이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경기의 하방 압력이 높다라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방과 하방 모두 굉장히 다 열어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에서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과연 이 하느님이 말하는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이 향후의 성장 0.8%보다 더 낮아질 것을 의미를 하는지 혹은 올라갈 것을 의미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총재님이 말씀하신 불확실성이 높은 요인 중에 한 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계속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관세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관세에 따라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인 건데 이 관세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성장은 더 긍정적,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이 과연 몇 퍼센트의 관세율을 전제를 하면서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했을까? 이것도 봐봐야 되는데 15%의 관세율을 전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 관세를 저희가 부과를 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지금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성장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영향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당장 다음 주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2차 추경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아직까지는 이 2차 추경을 성장 전망치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대선 이후에 2차 추경 여부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성장 전망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이 0.8%로 내리긴 했지만 이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연말에 한국은행의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될까? 한국은행이 몇 차례 더 금리를 내릴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한 번 더 인하해서 2.25% 지금 2.5% 기준금리에서 한 번 더 내린 2.2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어느 속도로 인하를 할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요. 6명의 금통위원분들이 향후 3개월 내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리 방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봐봐야 되는데 일단은 6분 중에 4분은 3개월 내 인하, 2분은 동결을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바라보면은 3분기 인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과반 이상이 3개월 내 인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총재님이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대비 8월 달에는 성장 전망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10월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후에 한국은행이 빠르게 인하를 한 이유 중 한 개가 생각보다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져서인 건데 굳이 8월 달에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한국은행이 인하할 이유는 많지 않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어서 한 번 더 추가 한 차례 인하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인하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이유가 현재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수준 레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총재님이 기존에 기준금리 2.75%일 때는 통화 정책이 긴축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제 금리 인하를 해서 2.5%가 됐을 때는 더 이상 긴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많지 않다라고 보면은 추가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천천히 속도감 있게 인하를 하기보다는 천천히 조심해서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인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추경 기대감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경에 따른 이제 곳곳의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추경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 이후에 당선인이 과연 어느 정도 사이즈로 이제 추경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채권 시장은 이미 한 10조에서 15조 정도의 2차 추경 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미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레벨을 이제 2차 추경이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